오늘의 주제는요.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여러분, 우리 항상 경제 얘기를 항상 하고 가죠, 저희가. 2025년 경제 전망은요, 피벗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2022년도부터 금리 올렸죠. 금리가 인상되면서 24년까지 너무 힘들었죠. 근데 지금부터 이제 서서히 인하가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방향이 바뀐다. 그래서 이제 피벗의 시대라고 하는데요. 왜 그러면 지금 다시 금리를 인하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물가 상승률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물가 상승률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지금 물가 너무 비싼데요? 가격이 떨어졌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물가 상승. 만약에 2,000원이 막 3,000원 올라갔던 게 뭐 500원씩 이렇게 상승이 적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상승이 팍 올라가면 너무 빨리 오르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 물가 상승률이 2%에 거의 다다랐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돈의 이동. 돈은 이제 어디로 이동하는가? 이게 부의 핵심인데요. 여러분, 또 사람들이 지금 너무 이제 기본 겉핥기로는 이제 겪어보니까 또 어떤 인식이 있냐면, 아, 그러면 이제 부동산으로 가겠네? 그런 건 알아. 근데요, 여러분, 무조건 부동산으로 간다고 그게 뭐 확 오르고 그러지도 않아요. 왜?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는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하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 부자 되게요, 여러분?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복잡한 게 세부적으로 국제 정치가 들어가고 전쟁이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전쟁하고 미국 대선이 있고 그런 거에 따라 너무 막 바뀌어요. 기업들도 지금 돈을 막 투자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미국의 대선에 따라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전쟁에 따라서 계속 그리고 미국이 지금 돈을 계속 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은 막 사상 최고치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불확실성한 미래에 살고 있다. 근데요, 모든 기업이든 나라든 이 안정적이지 않고 불확실성일 때 돈을 풀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정신 바짝 차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면서 누가 돈 번다고 해서 훅 넘어가시면 된다, 안 된다? 큰일 납니다. 진짜 한순간에 이뤄요. 그리고 제일 많은 지금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게 예전에 저희 코로나 당시에 보이스피싱 당한 파트너 사장님이 있는데 3,900인가? 보이스피싱 당하셨어요. 젊은데. 왜? 그 금리가 비싸니까. 그러니까 서민이다 보니까 돈 빌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고금리를 쓰는데 싸게 갈아타준다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혹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코가 걸려가지고요. 너무 저희 사나에서도 그렇게 당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여러분, 전화도 함부로 내가 하는 것도 잘 알아보고 하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어. 저희 사나에서도 최근에 당할 뻔했던 분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딴 데서 오니까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니래. 좀 이상하대. 그래서 다행히 큰일까지는 안 됐는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애터미 가입시킬 테니까 주민번호 앞자리만 불러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안 하려고 해요. 왜요? 혹시 보이시피싱 당하지 않을까? 요즘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그냥 나도 모르게 코베가거든요. 그리고 보이시피싱에 그게 전화를 걸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무슨 링크를 보냈어요, 예를 들어. 그럼 그걸 클릭했어요. 그럼 그게요. 벌써 암이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되냐? 내 핸드폰에 만약에 112에 전화를 하잖아요. 그래도 그쪽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112에 전화한 게 아니라 지네 거기에 있는 그쪽으로 112를 전화해도 얘가 암에 걸렸잖아요. 그냥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경찰서까지 다 사기로 다 해버리니까 코베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만약에 찜찜하다 할 때는요. 다른 핸드폰을 가지고 전화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내 폰은 암이 걸린 상태에서는요. 뭘 해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핸드폰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셔라 이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경제가 지금 실물 경제는 지금 너무 악순입니다. 근데 또 자산 경제는 또 몰라요. 이제 주식이나 이런 데는 또 막 올라갈 수 있지만 결국은 여러분 계속 이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더 심각해질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들이 너무 이제 미래가 불확실성하다 보니까 뭔가를 지금 찾고 있어요. 근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애터미에서 좀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명단 작성을 할 때 어떤 사람을 집중하는가도 또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애터미 초창기 때는 막 찌직 혼났어요. 막 그랬잖아요. 막 할 사람이 없어서 했다면 지금은 너무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바로 너무 어려운 사람 만약에 전업을 했어. 그러면 이덕 총장님이 하셨던 말이 뭐였냐면 파트너가 만약에 전업을 했을 때 혼자 버틸 수 있는 돈이 없으면 누구한테 계속 찡찡댈까요? 응석을 누구한테 비울까요? 스폰서한테 하겠죠. 근데 그거는 최악이라고 그랬어요. 왜? 스폰서의 열정을 떨어뜨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전업을 하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하는데 그냥 스폰서한테 혹시 의존을 해서 내가 전업을 할까? 전 절대 노입니다. 왜? 제 열정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은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되냐면요. 초기에 돈이 안 되기 때문에요. 저는 요즘은 직장인들을 좀 찾으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고정적으로 월 수익이 들어오는 안정적인 사람들. 왜냐면 애터미는 어차피 내가 그냥 사람들을 했을 때 소비부터 마트 체인지 개념이잖아요. 처음부터 내가 경험이 없으면요. 사업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밑에 사업자 나와도요. 여러분이 쫓아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내공이 쌓일 때까지는요. 내가 바닥 다지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좀 여유 있고 당장 애터미가 막 그 전업을 안 해도 내가 좀 여유로운 사람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직장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저희 산하에 선생님들이 이제 퇴직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이 지금 막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막 연찬해가지고 그 조퇴해가지고 막 오시고 막 그래요. 세미나에. 그게 뭐겠어요? 내 연금이 나오지만 미래로 봤을 때는 그 돈이 조금 작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의 장점이 뭐냐? 충분히 내가 애텀에 당장 돈이 안 돼도 미래를 가지고 준비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스폰서 열정이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요? 하나도 안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금은 명단 작성을 하실 때 무조건 막 한 것보다 직장인들이 지금 뭔가를 찾고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부업거리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좀 찾으시면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선생님, 뭐 공무원, 그다음에 그 연금 나오시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주부는 어차피 남편이 일하거나 뭐 와이프가 일하면 어차피 그냥 집에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괜찮고. 그리고 뭐 건물주 분들도 그래도 소득은 좀 있으니까 버틴단 말이에요. 근데 공실이 막 한두 개씩 좀 있을 때 힘들잖아요.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또 좀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내가 뭔가를 계속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괜찮겠죠. 근데 어쨌든 내 열정을 떨어뜨리지 않는 사람부터 하셔라 이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밑에 능력 있고 막 스폰서한테 붙인다고 그 스폰서도요, 그 사람을 꼭 키운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사업입니다. 아시겠죠? 항상 내가 책임을 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진행이 되더라 이거예요. 근데 제가 빨리 돼서 빨리 망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을 했는데요. 애터미의 보상 플랜을 이 머리에서 가슴 깊이 잘 모른다. 애터미 유지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 할 말이 없죠. 그리고 왜냐면, 올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직을 키워보는 능력 없이 그냥 하다 보면 애텀에선 가입비가 없다 보니까 2%가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다른 네트워크에서 그냥 한 주만 해도 되는데? 요런 걸 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또 그 사람 밑에 능력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 차익이 딱 끝나는 거, 그런 깊이를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옮겨 다닌 사람 치고 저는 제대로 한 사람을 못 봤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번에 석세스 때 승급 스피치를 보셨나요? 로열 마스터가 직급이 로열 마스터가 됐는데 크라운 배지를 달았어요. 여러분. 저는 그걸 딱 봤을 때 그래 우리 애터미가 저거지. 크라운 배지는 뭐냐? 연봉 4억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로열 마스터가 보통 되면 한 2억의 연봉 배지를 달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4억이요, 4억.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매출은 자동으로 떴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스피치 잘 들어보셨어요? 직급이 중요하다라고 얘기 안 했어요. 사람 중심으로 하라 그랬지. 제가 원하는 거, 그리고 총단장님이 저한테 가르쳤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중심으로 해야 되냐? 사람을 키우셔야 돼요. 사람을 키워야 되는데 우물안 개구리다 보니까 내 생각만 가지고 하는 거? 근데 스폰서는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내가 안다고 해서 내 파트너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럼 언제 가르쳐야 될까요? 폰을 보여줘야 돼요. 언제? 밑에 파트너들 칼자루 잡을 때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마셔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칼자루 딱 잡을 때, 저 스폰서는 내가 없어도 저 사람은 되네라는 걸 느꼈을 때 내 말을 들어요. 그때는 정확히 얘기해줘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때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을 위하게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그 사람이 듣고 다시 자기가 성찰하면서 움직여요. 그래야 시너지가 나요. 근데 그 전에는 이 사람 밑에 뭐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다 관리를 해줬다 칩시다. 그래도 뭐라고 생각하냐? 나 때문에 스폰서가 돈 됐지라고 생각을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항상 칼자루를 잡을 때까지는 꾹 참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애터미는 사람을 키우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지금 저희가 산하가 어느 정도 크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제 산하에서도 이제 막 팀장 정도 되시는 분들이 살짝 과부하 걸리신 분들이 계셔요. 왜? 이제 겪어보질 않았던 거야. 몇 없었을 때는 내가 다 컨트롤 했거든. 그래갖고 다 사이가 좋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갈등이 생기더라. 왜? 맨날 붙었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너무 바빠지니까 내가 와, 일로 와봐. 나 누구 좀 만나줘. 이랬는데 스폰서가 그때는 빠가빠가 왔는데 못 와.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섭섭함으로 바뀌죠. 근데 이제 그만둔 사람들이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터미를 하고 뭐 다른 다단계 하신 분들이 딱 그만두면 뭐라고 하냐? 아유, 뭐 애터미는요, 결국 스폰서가 다 버려요. 한 줄을 본인이 하셔야 돼요. 딱 그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만두신 분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본인은 한 줄도 못 했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 스폰서한테 고마워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그 스폰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본인은 그나마 한 줄이라도 할 수 있는 거지. 두 줄이잖아요. 그래서 마케팅 플랜 자체를 모른다. 근데 겉핥기로만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아, 그렇구나. 스폰서는 쳐다도 안 보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거를 귀에 담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아, 내가 엄청 잘 되고 있구나. 너무 폭발폭발하고 있구나. 저도요, 유튜브에서 욕을 먹고 있어요, 요즘은. 예전에는요, 다 칭찬글이었거든요. 요즘은 이 욕글이 계속 조금씩 늘었어요. 근데 제가 요 나훈아 선생님의 멋있는 글을 보고요. 저도 우리가 악플에 막 자살한 사건도 있고 그러잖아요, 연예인들이. 근데 제가 나훈아 선생님의 그, 그 글을 보고, 야, 갑자기 그런 악플이나 이런 걸 달아도, 나 슈퍼스타네. 내가 이렇게 바뀐 계기가 여러분들도 앞으로 조직이 생기면요. 여러분들을 분명히 좋아했다가 엄청 씹는 사람이 엄청 늘어날 거다. 그럴 때 이제 어떤 걸 보셔라. 보셔야 되냐? 제가 이걸 갖고 왔습니다. 자, 나오나 선생님. 인터뷰에서 뭐라 했냐? 진정한 슈퍼스타는 까와 빠를 둘 다 미치게 만든다. 너도 나도 좋아하는 사람은 뭐예요? 슈퍼스타가 아니라 그냥 스타다. 근데 싫어하는 사람이 존재해야 좋아하는 사람들이 미치도록 좋아한다. 이야, 제가요, 저 글을 보자마자, 와, 최진아 임페리얼 가려면 몇백만 명의 사람들이 늘어날 텐데, 와, 슈퍼스타로 가는 길이네. 나를 씻는 사람들이 있네. 왜? 저는 이동호 총장님을 많이 얘기하죠. 왜냐면 들은 게 그게 저는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솔직하기 때문에 들은 거를 그대로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를 저를 이간질 하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직계를 안 만나네요. 뭐, 소리. 저는 그때부터 슈퍼스타구나. 그렇게 받아들인다. 이거는요, 인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됐냐? 더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게요, 성공은 외롭고, 그리고
그런 그릇을 감당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체도 그 생각을 받아야 돼요. 나는 나한테 사랑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비즈니스잖아요. 내 파트너가 다 나를 좋아할 수가 없다. 왜? 여러분 아주 단순해요. 나를 도와주면 고마운 거고 나를 못 도와주면 나를 또 씹을 거예요. 그럼 왜? 연결되니까. 그거를 그래서 태생의 갈등 구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론으로 알아들었을 때와 내가 부딪혔을 때는 또 부딪힙니다. 왜? 내 마음의 심적으로 힘들어져. 왜 계속 나한테 찌찌찌찌찌 하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요. 그렇지만요, 한기로 흘릴 줄도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기로 흘린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칼자루를 잡아라. 아, 싫어? 아, 예, 예 하고 그냥 한 개로 흘려버리면요. 그 사람이 그만둘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연락을 안 할 수도 있고 갑자기 아, 나 매출 안 올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그 매출이 없고 그만둬도 흔들릴 것이냐 말 것이냐. 안 흔들리면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흔들려? 그럼 여러분들이 칼자루를 못 잡은 거죠. 그런 흔들림이 없어야 그 사람이 홧김에 기분 나빠서 말았어. 말아도요, 결국 나중에 그 물건도 딱 이제 이제 그 다 팔았어. 그럼 또 주문 들어오거든. 그럼 조용히 맞춰 먹습니다, 여러분. 제가 겪어보니까 쭉쭉쭉쭉 내려갔을 때, 뭐 나만 두 줄 다 해요. 막 이랬던 분들 다 있거든요. 저희 산하에서는 다 나만 두 줄 다 해요가 다 과정이에요. 겪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다 이제 한 줄만 하는 날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한 줄만 했으면 좋겠다는 분이 그 한 줄을 하려니까 버거우니까 저를 찾아 안 찾아요? 저를 찾거든요. 근데 제가 멀면 멀수록 어떻게 해요? 못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욕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막 욕하니까 아유 나도 그러면 이거 굳이 맞춰야 되겠어? 나도 안 맞춰.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분들의 공통점이요. 물건이 애터미는 자발적인 재고가 있어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문이 들어와. 그래서 다시 주문 넣고 들어가서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스폰서님 하정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갑으로 사업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따뜻하게 안아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있는 쪽으로 붙게 돼 있다. 그럼 내가 일이 좀 수월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거는 영향력이죠, 여러분. 결국은. 근데 그게 과정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계속 나는 사람이 늘어나는데 내가 모든 감정에 휘둘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가 과부하가 걸려요. 그래서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내 몸이 안 따라줘요. 그럼 내가 열정도 식어지고 몸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의욕이 떨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조직들을 살 수 있는 걸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냉철한 이성적인 판단도 필요합니다. 왜? 많은 조직을 더 살리기 위해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단계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직급을 올라가면 갈수록 이제 사업자들이 생기고 시스템 타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나는 한 명 한 명 있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셋, 넷, 다섯, 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전쟁이거든요. 어떤 전쟁? 서로 이제 막 만나고 싶은데 스폰서는 안 만나죠. 그럼 이제 섭섭함에 내가 준비가 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너무 스폰서한테 의존도가 높았을 때 그 섭섭함 때문에 막 이간질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연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1단계부터 단계별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내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개나 소나 맨날 제가 불치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막 해. 그럼 스폰서가 나의 좌우를 어때요? 잘 만나주죠. 그러면 나와 스폰서의 사이는 어때요? 너무너무 좋아지죠. 나와 스폰서의 사이가 너무너무 좋아지는데, 자, 여기에 이제 내 좌측에 A와 B가 나왔어요. 시스템 타는 사람, 사업자 나왔어. 그러면 스폰서가 요때도 괜찮아요, 여러분. 요 정도 한 명 한 명 정도 있을 때도요, 갈등 안 생겨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와 스폰서의 갈등이 안 생기고 요 A의 좌우, B의 좌우를 같이 만나줍니다. 근데 어쩔 때부터 문제가 생기냐? 스폰서가 이제 국장, 본부장, 나도 이제 막 팀장, 국장 될 때 이제 어떻게 되냐? 내가 준비가 왕의 무게를 못 견디면요. 직급만 같이 내가 준비가 상담 능력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한테 그걸 못 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C, D,
E, F, G, H 뭐 이렇게 생겼다 칠게요. 그럼 여기에 막 좌우가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 스폰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요때부터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다 나의 영향력으로 나만 찾아. 내가 가면 다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막 사업을 하겠대. 근데 내가 빠지면 이 사람들은 잘 못해, 한 줄도 다. 그러니까 다 어떻게 했어요? 나를 엄청 찾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냉철한 머리가 필요한 거예요. 좀 냉정함도 필요한 거예요. 왜? 나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맨 끝에 H와 E는요. 내가 무조건 끝에 가서 다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 말려요, 여러분.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여기가 힘드니까, H와 E가 힘드니까, 그 위에 이렇게 몇 사람 만나면서 매출로 가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게 망조드는 거예요. 말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계속 밑에를 내 직급과 상관없이 계속 오토 판매사하고 오토 세미를 빨리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합쳐져가지고, 판매사들이 막 늘어나면서 어느 순간 직급이 유지되면서 매출이 엄청 커져요. 근데 내가 그냥, 아, 팀장 맞춰야지? 이래갖고 AH, 뭐 A, B, C, D 요것만 계속 그것만 맞추잖아요. 밑에 절대 돈 안 돼요. 그래서 나는 계속 밑에를 섬기면서 가는데 그러면 A와 B가 제일 섭섭하단 말이에요. 왜? 나와의 처음 파트너들이었으니까. 아,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경험이 없이 그냥 직급이 됐던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스폰서의 영향력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이간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 나 버렸어? 근데 여러분, 제일 망조든 짓이 뭐냐? 내가 그냥 성공하고 싶어서 응서 피우는데 내 파트너한테 그 소실적 파트너한테 그거를 스폰서를 욕하잖아요? 그 여러분 사업 다 망치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 사람은 딱 보니까 어머 나는 이 B는 벌써 밑에 좌측은 커졌는데 우측은 하나도 없네? 요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나중에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야, 나 썩은 줄이네?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만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지, 이간질한 거. 그러니까 내 사업은요, 딱 보면 망조를 들게 사업하는 거는 다 그 사람의 문제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항상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소실적 파트너한테도 그래도 걱정하세요. 내가 신경 써주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스폰서들이 버렸어요. 꼭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버려졌잖아. 그 사람이 요 밑에 있는 사람이 합니까? 안 하지. 제가 그 저희 엄마 산하도 제가 관리를 하잖아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목사님이 열정이 대단하셔요. 충만해가지고 저를 전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절대 교회는 안 간다 그랬어요. 왜? 가정에 이제 우리 신랑이랑 너무 이게 불화가 생기니까 안 간다 그랬는데 그분의 열정이 대단해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자기가 30명을 모아줄 테니까 그러면 30명 모을 때 사업 설명을 해주세요 라고 한 거야. 그래서 제가 교회 나오라는 소리가 아니라 사업 설명해주라고 해가지고 제가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모아놨대. 그래서 저는 성격이 한 번 딱 했다 그랬을 때 제가 욕먹는 게 제일 싫거든요. 그럼 내가 가수인데 또 찬송가를 불러달래. 근데 찬송가를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 또 부르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또 스폰서님이 나한테 야, 이왕 할 거 제대로 해라 했고 노래를 추천을 해줬는데 너무 노래가 괜찮은 거예요. 이게 귀에 꽂히더라고. 근데 저도 성격이 여러분 뭘 하더라도요.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그 제대로 안 하면 결국 또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워낙 철저하기 때문에 그걸 대충 하면 그 사람의 또 이미지야 이런 걸 망치기 싫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안 건드는 건데 그 사람의 열정에 오케이를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게 코에 걸려가지고 한 번은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돼요? 날짜까지 잡힌 거야. 그래서 저도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찬송가도 모르는데 또 괜히 또 잘못하면 또 욕도 먹기 싫잖아요, 저도. 그래서 제가 학원까지 다녀요, 지금 한 달간. 노래 레슨을 또 개인으로 받고 있고 뭐예요? 애터미는요, 여러분. 영향력 싸움인 거예요. 그냥 대충 부르면 뭐야 저거 가수겠어? 그러면 그 사람이 애터미를 사업시키려고 거기까지 초청을 했는데 제가 망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셔라. 저도 하고 싶겠어요? 저 요즘에 강의도 막 하면 기침 나와가지고 노래도 지금 못할까 막 이러고 있는데
아주 철저하게 지금 목 관리도 하면서 지금 계속 노래 연습하고 있어요, 맨날. 왜 할까요? 무대 서야 되니까. 그리고 본사에서도 저한테 이제 무슨 촬영할 게 있다고 그걸 얘기하는데 살 쪄도 돼요. 나중에 빼면 되지. 근데 그게 언제 될지 모르잖아. 갑자기 이번 달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이번 달 안에 살 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또 지금부터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거 언제 불릴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애터미를요, 그냥 대충대충 그냥 그때 되면 하지 뭐가 아니고 이 비전과 가치를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 행동이 다르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라도 제가 그 취미반으로 지금 그 레슨비까지도 20만 원 들여가지고 지금 코치를 받고 있어요. 1대1로. 왜? 잘해야 되니까요. 한 번에 뚜껑을 날아가게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대충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저는 어떨까요? 한 번 딱 했다 그러면 그 사람에 꽂혀서 확 땡겨줘야 되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하겠죠, 저도. 그치만 그거를 한 번 했다. 그러면 끝을 봐야 돼서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부터 지금까지 계속 새벽까지 연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얼마나 혹사하겠어요. 그치만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철저하게 한 만큼 잘 되겠죠. 그러면 그쪽 팀들의 시너지가 어떻게 될까요? 잘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잘 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애터미에서는 너무 책임감 없이 일하는 분들이 많다. 여러분, 내 사업이에요. 내가 내 파트너를 책임진다 생각하면서 해야지 스폰서한테 의존할 생각부터 가면요. 망치는 거예요. 왜? 제가 맨날 말했잖아요. 스폰서는 사람이 많다. 근데 이제 거기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무조건 맨 끝에 있는 사람한테는요, 노예 섬김대로 내가 밑에 또 누군가가 나올 때까지는요, 끝까지 참고 밑에를 내려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야지만 모두가 살아요. 근데 그러면 그 위에 사람들 중에 가지에 달린 사람들이 그만두는 사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뿌리가 깊어지면 반드시 생깁니다. 근데요, 그거 다 내 사람 안 돼요. 그거마저 아우 어떡해 그러면서 내가 막 다 안으려 그러면요 내가 과부하가 걸리는 거야. 그래서 이쪽 길이 만약에 뿌리가 깊어졌어. 그래도 그 소실적이 날아간다 쳐도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더 밑으로 가셔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최낙균 단장의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무너지는 연습을 하라. 왜 그럴까요? 조직이 커지면 나는 괜찮은데 준비가 안 된 파트너들도 있다. 왜? 가입비가 없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철저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설렁설렁 했다가 어디를 착 뒷걸음 쳤는데 퍼질 수도 있거든. 그럼 내가 준비가 안 되는데 너무 능력자들이 들어왔어. 맨날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럼 좋은 사람도 쫓아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내 갈 길을 계속 가면서 뎁스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계속 깊어지면 그래도 거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를 내가 다 수습을 하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조직이 안 커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갈등이 많이 생기고 좀 차가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항상 다 내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셀프로 키워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시스템에 뭉쳐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에 모아서 거기 안에서 애프터를 해주면서 미팅을 하면서 상담을 해주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석세스 가면 그 위에 달린 사람들 있잖아요. 리더분들이. 그러면 저한테 너무 미안해서 저를 못 찾아. 왜냐면 저도 막 엄청 막 사람이 그 관리를 하는 게 스폰서한테 너무 미안해서 저한테 요청을 못 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분들은 어디로 오냐? 석세스 세미나 때 붙여서 상담을 하든가 하더라 아니면 이제 저한테 따로 와서 이제 미팅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리더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이 자꾸 붙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절대 혼자 그걸 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빨리 망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시스템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나는 왔다 그 파트너가 왔다 갔다 하는데 밑에서 막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왔어. 그러면 내가 부담감 또는 막 자기가 감당이 못하니까 앉아보자 못해서 못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럼 책임감이 없는 거죠. 회피형이죠, 회피형. 근데 애터미에서도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복이죠. 그걸 끝까지 해내서 가는 밑에 파트너들이 있는 반면에 또
또 이탈자들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내 거가 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셔라. 아시겠죠? 근데 또 기회가 또 와요. 계속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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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이 비전을 아는 사람들은 또 다시 돌고 돌고 오고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갈 길을 쭉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도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저희 요즘에 경기가 어렵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금융 다단계 뭐 다른 네트워크 막 그리고 빨리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애터미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좀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내가 가면 여기서 한 줄만 해도 그냥 어차피 여기 애터미 계속 이 사람들 맞춰 먹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업자들 보면 맞춰 먹잖아요. 후원도 할 겸.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인식이 돼서 여기다 돈 낼 거 차라리 요 다른 타다 단계 여기서 차라리 돈 내가지고 하면 그게 더 빨리 될 텐데? 이런 아주 잠깐의 짧은 생각. 그 사람은 깊이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그 짧은 생각으로 유인행위를 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저는요, 여러분, 예전에는 꽃돼지를 키워봤거든요, 저도. 근데 카네터크를 간 사람 치고는요, 안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깊이를 모르고 나로 인해서 꽃돼지가 됐어. 그래서 좀 빨리 됐어. 5터 이상이. 그러면 쉽다 생각하고 타네트워크에서 가잖아요? 그럼 몇 사람 데려가면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더 빨리 되네. 이런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더라, 이거.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그냥 꽃돼지를 키우면 되지 않나 싶었는데, 우리 사나이 타 다단계에 하신 분이 왔다 갔다 하다가 애터미에서 제명을 안 시키고 있었더니 결국 금융 다단계로 2억을 까먹게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니까, 야, 역시 사고 치는 사람은 또 사고 치는구나. 그게 딱 제 각인이 되니까, 그냥 저도 이제는 손절을 하게 되더라, 이거요. 근데 빠른 손절이 더 낫더라. 왜? 결국은 물을 흘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모습이 확 보여야지만 결국 내 조직 안에서도요, 의식을 하고 조심하려고 해요. 요번에 만약 예를 들어 눈을 감아줬어. 눈을 감아주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또, 나도 이 정도는 봐주겠지? 그래서 단칼에 자르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많은 사람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냉철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크게 손절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저는요,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가지고 뭐 뒤통수를 치든 뭐 하든, 그거는 그 상대방의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제가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러면 미련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좀 아쉬움이 있는 사람들은 미련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아쉬움 없이 그 사람을 열심히 해서 만들어놨어. 근데 그 사람이 딱 뒤통수를 치거나 문제를 일으켰어. 그러면요, 미련이 없어요. 왜? 사람은 많거든. 그리고 왜 미련이 없을까요? 내 조직에 능력자들이 많으면 미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사람 키우면 되는데? 이런 자신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없어, 몇 없으면 미련이 있죠. 근데 내가 사람들이 좋은 사람도 많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럼 미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이 더 잘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좋은 사람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을 만나야지 계속 그 포인트로 맞추는 거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 중심, 사람 중심.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그러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시너지가 나게 하려면 산화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우선순위가 첫 번째가 뭐냐? 맨 끝인데 월화수목금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일하는 분배를 잘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 일하는 분배부터 다시 짜야 되는 거예요. 플랜은 어떻게? 내가 좌우가 있으면요, 여러분. 좌우에 후원을 해야 될 때 그 비중을 월화수목금토일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리고 그거를 나눴을 때도 이제 뭐 월요일은 뭐 소비자 전달하는 시간, 뭐 화요일은 미팅하는 시간, 뭐 수요일은 신규를 만나는 시간. 나는 일주일에 한 번 무조건 쇼도 플랜을 할 거다. 뭐 이런 걸 정확히 정해셔야 돼요. 근데 자꾸 내가 들어오는 거에만 막 접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그 스케줄에 끌려다니면 어떻게 되냐? 내
일에 뭔가가 갈피도 못 잡고 과부하가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조직이 커지면 이제 어떻게 돼요? 나의 영향력이 조금씩 커졌어. 나의 의존도의 파트너들이 생기면요. 내 시간에 맞추셔야 돼요. 조금씩.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야 내가 버틸 수 있거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맨 끝에는 나를 맞춰주겠어요? 안 맞추겠어요? 몰라, 몰라.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무조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월화수목금토일 중에서 맨 끝에 있는 사람은 최대한 그 사람을 맞춰줘라. 아시겠죠? 그 다음 나머지 위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내가 충분히 조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사람은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그 조율을 하면 기다린단 말이에요. 왜? 한쪽이 끝났잖아. 끝났는데 한쪽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요. 그 파트너는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충분히 시간이 될 때 그거를 넣으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왜 이나 안 해줘? 처음엔 그러겠죠. 왜? 원래 이랬던 애가 아닌데 내가 이나 오라 그러면 왔던 애고 저기 하면 되는데 제가 좀 이제 저기 좀 조직도 커졌다고 나를 그냥 무시하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 원래는.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그 더 큰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냥 감정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겪어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해가 되더라. 그래서 그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 과정에서 이제 내 시간에 맞출 수 있게끔 하셔라. 그 위에 달린 소실적 분들 있죠. 그거를 또 여러분 너무 배제시켜도 안 되는 거야. 내가 여기 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그냥 내가 이제 안 만나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조직이 엄청 크게 그려보면 결국 그 사람도 또 필요하거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근데 나중에 그런 과정을 또 겪잖아요? 그럼 내가 나중에 조직이 어느 정도 컸을 때 그 사람이 필요하거든. 그때 또 어떻게 될까요? 발목 잡히는 거예요. 너 나때, 너 그랬는데, 너 봐봐. 나 안 가.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터미는요, 꼴값이 수당이잖아요. 이 꼴, 저 꼴, 별 꼴을 보게 된다. 근데 모든 과정이 똑같은 게 뭐냐면, 대실적은 대실적대로 갈등이고 소실적은 소실적대로 갈등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깨닫게 하는 방법은 그 사람도 그 밑에 뭔가가 막 드글드글드글 막 파트너들이 막 늘어나가지고 자기가 과부하가 좀 걸려야지 그때 느낀다니까요. 근데 나는 아무도 없거든. 아무도 안 만나주거든. 나 아무도 안 찾아주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된가? 평생을 모른다. 평생을 모르기 때문에 맨날 내 욕을 할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 이게 직업이 연예인 직업 가수다 보니까 뭔지만 이게 그 즐기는 이게 즐기는 걸 좀 잘하는 거죠. 과부하가 걸려도 여러분 이게 엄청 바쁘잖아요. 제가 막 뭐 하는 게 엄청 많잖아요. 근데 다 해낼 수 있거든요. 충분히 다.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해낼 수 있었을까요? 제가 컨디션이 될 때 다 제 시간에 맞췄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따라서 맞춰지니까 어떻게 돼요? 시너지는 더 좋아지고 더 영향력 커지고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과정이 되려면 여러분들의 영향력을 키워야지만 그게 되는 거지. 지금 내 스케줄에 맞춰서 된다? 안 따라온다? 그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아직 안 큰 거다. 아시겠죠? 그럼 커지려면 어떻게 돼요? 딱 보면 알잖아요. 이제는 나 없어도 되겠네? 요거 느껴지면 그게 영향력으로 맞춰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파트너들도요, 서열이 잘 잡히더라 이거요. 나이가 많든 어리든 어쨌든 그 리더십으로 따라오잖아요. 우린 리더를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옛날에는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괜찮겠지 했지만 결국 그 리더들로 인해서 그 밑에 파트너의 희생자가 생기는 걸 보니까요. 너무 안타까운 파트너들이 있어요. 그럼 저도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더라. 가입비가 없다 보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하나라도 더 살려야 되니까 냉철함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 세계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강한 정신력과 이 냉철함과 그렇다고 막 싸가지 없게 대하라는 게 아니고 후원을 하고 따뜻하게 하되 말은 곱게 나가야 되죠. 못 잡아줘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런 분들이 있어. 이거는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뻔히 내가 바쁜 걸 알아가지고 괜히 응석을 피운 거 자기도 아는데
나도 이 사람이 짜증내니까 내가 어때요? 감정적으로 힘드니까 나도 어떻게 돼요? 막말을 하게 되거든. 나도 힘들어요. 나도 당신 못 잡아줘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그게 큰 실수예요, 여러분. 왜? 그냥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을 아예 나의 입으로 그 사람을 쫓아낸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쁘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아, 나도 너무 도와주고 싶은데 지금 내가 여기 나도 여기 좌우가 있고 금방 내가 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라고. 내가 금방 스케줄 잡아줄게요. 그 따뜻한 위로 한마디. 그만 뻔히 알아. 본인도 아 그래 나는 이렇게 스폰서가 다 해주고 안쪽 해주는데 쟤는 두 줄 다 하고 막 아 저 스폰서는 진짜 바쁜데 나도 이렇게 잡아준 것도 고맙지. 이런 마음이 미안함이 들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서로 싸우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것도 내가 아직 내적에 성장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애터미가 좀 내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선한 영향력을 계속 줘야 되는 게 뭐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 근데 나의 상황을 진실되게 또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또 왜 또 어렵냐? 진실되게 또 얘기하니까 내가 여기가 대실적이 돼가지고 내가 여기 해야 돼.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메 주여.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내가 그거를 말하는 순간 요 밑에는 더 심하게 복제된다고. 한 명밖에 없는데 나 대실적 돼서 못 가요. 이게요. 나는 요렇게까지 안 했는데 밑에 가면요. 아, 나는 그걸 못 잡아줘요. 아유, 채권자에 거의 잡지 말래요. 이렇게까지 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항상 말조심, 말조심, 말조심. 애터미는요, 딴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말조심이 이게 진짜 천냥빚을 갚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따뜻하게 나가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말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을 위하겠죠. 내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한테 스케줄을 잡았을 때 전 잡아준다고 얘기를 해요. 알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1차 무조건 거절하지 마셔라. 왜? 했는데 나 못해요라고 해버리면 섭섭하잖아요. 그럼 저한테도 요청하는 파트너들이 있죠. 그럼 저는 항상 제가 스케줄 좀 볼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1차 거절 아니죠. 그럼 스케줄을 봐. 근데 딱 보니까 엄청 꽉 찼어.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두 달 됐어. 예를 들어 한 달 뒤야. 그럼 요날 가능하세요? 라고 해요. 그럼 그 사람이 네라고는 하지만 뒤에서 섭섭할 수도 있어. 아씨, 뭐야. 뭐 한 달이야, 두 달이야. 무슨. 이럴 수도 있어요. 그치만 처음엔 섭섭하지만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안 떠나요. 왜? 내가 거절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바빠서 미뤄진 거지. 저도 피부과 다니거든요, 여러분. 그 피부과를 갈 때, 자주는 안 가더라도 가끔 가는데 제가 꼭 가는 그 소녀시대나 뭐 배우 김사랑 뭐 이런 유명한 사람한테만 가요. 그 의사 선생님한테만. 저도 시술을 할 거 아니에요? 예전 계속 연예인 생활을 했을 때. 근데 그 선생님한테만 하는데 그 사람은요, 그 선생님을 만나려면 무조건 기본 예약 잡으려면 6개월이 걸려요. 근데 제가 기다릴까요? 딴 선생님으로 할까요? 전 기다려요. 왜? 잘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누가 아쉬운 거예요? 내가 아쉬운 거잖아. 난 그 선생님한테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6개월을 기다렸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터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싹 거절하지 말고 알겠어요? 라고 해주셔라. 그래야 1차 거절이 아니니까. 그리고 제가 스케줄을 볼게요. 근데 스케줄을 딱 보니까 지금 요날 스케줄 괜찮은데 가능하시겠어요? 이러면서 그 사람이 또 안 된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못해요가 아니라 그럼 자시요? 그럼 또 잡아. 근데 그게 3달 뒤야. 그러면 요거 3달 뒤에 요날 되시겠어요? 그랬어요. 예를 들어 극단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할까요? 두 달이 더 난데, 3달보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 그럼 제가 요 달에 맞춰볼게요. 그러면서 바뀌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갑오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그냥 무처럼 쫙 자르지 말라는 거죠. 무처럼 자를 때는 잘라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나쁜 금융 다단계를 한다든지 뭔가 피해 사례가 있다든가 이런 거는 싹 조직을 피해 주니까 잘라야 되는 경우 있지만 열심히 하는 파트너들 있잖아요. 다 열심히 하잖아요. 성공하려고. 근데 나는 몸이 하나인데 나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랬을 때 그 거절을 그렇게 무처럼 자르지 말고 한번 볼게요. 이러면서 스케줄을 보셔라. 그래서 본인이 여유 시간을 두고 하셔라. 그러면요, 알아서 어느 정도 딱 되면요,
이 사람은 약속 잡기가 되게 어렵네. 그러면 그 한 번을 잡더라도요, 제대로 하려고 좋은 사람한테 계속 공을 들이고, 그 시간은 소중한 걸 아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잘, 좋은 사람을 잘 잡으려고 그 시간을 캔슬을 잘 안 내요. 근데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맨날 시간이 내가 되는 것처럼 다 됐어. 그럼, 요번에 못 만났는데, 안 된대, 다음에 할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애터미도요, 이거 진짜 연예인 직업이네. 연예인도 마찬가지예요. 행사가 막 유명해졌어. 그럼 막 초청할 거 아니에요. 우리 행사에 와주세요 이럴 때. 그럼 몸값이 막 비싸진다고. 그러면 내가 되는 거, 시간대 맞는 거, 가격 좋은 거, 요걸 골라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애터미도 그렇게 연예인처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슈퍼스타 보셨죠? 슈퍼스타는 그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거야. 우리 스폰서님을 욕했다고 정의력으로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더 열심히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빠순이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터미는 저는 이게 진짜 연예인 직업인데 이거를 연예인 직업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걸 즐기는데 그냥 평범하게 그냥 그런 연예인 직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 이걸 즐길지 몰라. 이 사람과의 되게 불편함이 힘들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애터미는 쉬우면 쉽고 어려우면 어려울 수도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뉴스 소식 하나 갖고 온 건데요. 내가 늙고 있구나. 한국인들이 노화를 체감하는 시점이요. 평균 47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애터미가 지금 평균 연령이 4, 50대가 지금 많죠. 그러니까 노화를 체감하는 시점이 47세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지금 40대 후반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노후가 될수록 이제 어떻게 돼요? 건강식품을 챙겨 먹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건강관리 비용이 1인당 21만 9천 원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 요즘에 저한테 이제 막 상담이 들어올 때 이런 분이 있었어요. 애터미를 자기도 이제 막 하고 싶은데 뭐부터 국장님은 뭐의 효과를 보셨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해모임하고 아무래도 화장품의 우리 주력 상품의 효과를 봤는데 제가 그 얘기만 하면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 상대방은 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저는 포인트 맞추려고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가벼운 것부터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왜? 우리는 어떤 그 옷 장사를 하더라도요. 내가 좋아하는 옷을 팔면 장사가 안 돼요. 대중이 좋아하는 걸 팔아야지. 그러면 애터미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식품을 나 해모임 좋아해, 해모임 좋아한데 제가 그 결혼식장을 최근에 다녀왔을 때 해모임하고 비타민 C하고 파인자며 넣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사람들한테 해모임을 1차적으로 딱 줬거든요. 두 친구한테 딱 줬는데 해모임을 안 먹더라고. 모르니까 생소하니까. 그래서 딱 가방에만 넣었는데 식사 시간에 식후 중에 제가 이제 그 비타민 C하고 파인자임을 딱 줬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아는 거잖아요. 바로 뜯고 먹더라고요. 그럼 결론은 뭐냐? 우리가 익숙한 것부터 접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 21만 9천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평균 1인당. 그러면 제일 많이 접근해야 되는 게 멀티비타민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멀티비타민 나왔잖아요. 그 멀티비타민부터 접근을 하고 오메가3, 그다음 유산균, 비타민C 이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아는 것부터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소비자분한테 물어보길래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길래 전에 그랬어요. 저는 해모임의 효과를 봤지만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아는 것부터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비타민C 2000, 그다음에 유산균, 그리고 멀티비타민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멀티비타민이 있어요? 그건 얼마예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비타민C도 있어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소비자들한테 접근을 하고 사람들한테 접근을 할 때 우리도 이 조직에서는 결국은 소비자도 많아야 되고 다 골고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색깔로만 가면 안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중성에 이제 그걸 보면서 접근을 하다 보면 해모임은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더라 이거예요. 결국은 제가 그냥 해모임을 아는 사람만 먹는데 처음 생소한 젊은 사람들은요 입도 안 댔다. 그래서 제가 먹으라 했더니 또 억지로 뜯어줬던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쓰다 뭐 이런 일단 쓰면 사람들이 먹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억지로 먹어 이렇게 막 옆에서 계속 강조하지 않으면
안 먹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걸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 좋으니까 먹어. 관리가 안 된 사람들은 그걸 생각해서 가벼운 것부터 접근을 해주셔라. 아시겠죠?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엊그제 저한테 찾아와서 그걸 물어보길래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화장품은 그러면 어떤 게 나요? 라고 했을 때, 아, 저는 앱솔루트가 좋은데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자들은 화장품을 바꿀 때 혹시나 너무 고용량이 들어가서 트러블이 올라오면 좋은 것도 안 쓰게 되니 저는 시카크림 라인부터 접근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시카크림은 피부과에서도 추천하는 화장품이고 성분이 똑같기 때문에 마데카솔 아시죠? 재생되는 크림이다. 그래서 트러블이 없고 기본적으로 썼을 때 부담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그 시카라인은 같은 거다. 그래서 우리도 시카를 먼저 권합니다라고 했더니 시카를 쓰고 나머지 또 이제 괜찮으면 그때부터는 바꾸더라. 그랬더니 아, 시카가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소비자든 누굴 전할 때 정보를 어떻게 주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요. 다 내 사람이 되고 또 떠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언어의 소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이렇게 유튜브에 아, 그 사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내가 되게 좋아하는 근데 부부 이제 결혼 있잖아요. 요즘에 막 사람들이 결혼 안 하잖아요. 근데 좋은 사람을 결혼할 사람을 찾는 방법 중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어. 그러니까 부모의 언어를 보아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결혼 상대가 남자가 정말 저 사람이랑 결혼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걸 알고 싶을 때 그 부모들이 말하는 대화를 들어보면 그 남자가 나중에 30년 뒤에 아버지가 했던 엄마한테 하는 행동의 말투나 모든 게 다 똑같을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동거 이런 거 필요 없이 그 언어를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아, 뭐든 진짜 언어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공감을 했고, 그래서 모든 게 그 말을 이쁘게 하면 결국은 다 이제 천냥빚을 갚게 된다. 근데 그게 또 너무 가식도 안 되고 진실되게 하는데 말을 이쁘게 하는 게 중요하죠. 이게 또 말은 이쁜데 가식일 수도 있잖아요, 사람은. 이게 감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너무 이쁘다. 근데 완전 그냥, 이뻐. 이러면요, 여러분. 뻥인 걸 안다고 또 사람들이 감이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칭찬하라 그러죠? 구체적으로, 당신의 눈은 너무 눈이 되게, 눈동자가 까마시네요. 되게 반짝거리시네요. 뭔가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주셔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예쁘네. 예뻐. 이러면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언어가 참 중요한 것 같다. 저는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참 최 부장 참 착해요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 거예요. 근데 언어를 예쁘게 하는 말을 이제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아빠가 이제 이제 녹내장이라고 하나?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눈이 실명까지 가실 뻔했거든요. 최근에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병원비가 한 5, 600만 원인가 들었어요. 근데 엄마의 눈치를 보는 거야, 아빠가. 병원비, 맨날 아빠가 맨날 병원비가 나가니까. 근데 저희 엄마는 항상 아빠한테 그렇게 저는 엄마가 정말 대단하게 보인 게 아빠 보러 하라고.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라고. 그래서 돈에 대한 압박을 안 주고 600만 원 들어도 그 수술 하라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우리 엄마는 뭘 해도 저렇게 아빠한테 그렇게 이쁘게 뭐든 그걸 안 하고 다 하라고 하는 그런 걸 봤을 때 저도 그 영향이 있더라고요. 우리 오빠가 막 무슨 신랑이 무슨 얘기를 해도 항상 엄마의 그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는 엄마를 많이 영향을 받고 남자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쨌든 애터미를 하시면서 이꼴 저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이제 내 스케줄을 맞출 수 있는 단계까지 가신 분들은 이제 그냥 생으로 거절하지 마시고 그거를 조율을 조금씩 해보세요. 그게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게 익숙해지면요. 내 파트너들도 익숙해져요. 그럼 그 시간이 기다려지면서 그게 패턴이 가면서 그 기다리는 동안 내 파트너도 자생 능력이 생겨요. 왜? 그 시간에 뭔가를 하고 있거든. 그럼 서로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윈윈이 되고 그리고 서로 조율을 해. 요 시간 안 되시니까 요렇게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애터미는 쉽게 생각하면 쉽고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아주